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실혼의 보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부부처럼 살고 계신 분들 또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그리고 사실혼이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결혼식도 올리고 실제 부부처럼 살지만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관적 요건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 요건으로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외부에서 봤을 때 실제 부부처럼 생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동거만 한다거나 간헐적으로 만나서 성관계만 하는 것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가 됩니다. 먼저 사실혼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의무입니다. 둘째, 정조 의무도 인정됩니다. 제3자가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경우 다른 배우자는 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나 부양 의무,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당사자는 민법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기간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별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법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보상금 등 수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이렇게 사실혼이 보호받는 게 아닌데요. 중요한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민법은 일부 일처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데 사실혼을 중혼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중혼적 사실관계가 보호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기존 법률혼의 배우자와 이제 별거가 시작된 지가 굉장히 장기간 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나아간 경우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주 법률상 배우자가 장기간 별거나 아니면 행방이 불명됐다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중혼적인 관계에 있지만 사실혼을 예외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혼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의 상속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나 재산분할 청구권이 전혀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실혼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중에 같이 형성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이 사망하신 배우자의
기존의 이제 상속인들, 대개는 이제 뭐 전처의 자녀들이 되겠죠. 그분들만 상속이 되는 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미리 유언을 좀 해주거나 아니면은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해서 좀 처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그 혼인신고 전제로 한 효과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의 성본을 따를 권리 또는 인척관계 발생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 중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로서 등록을 하려면 아버지가 이제 인지하는 절차를 거쳐서 자기 자녀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즉 이제 헤어질 때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혼 관계도 이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 즉 혼인 파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희 법원에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혼여행 직후라든지 뭐 한 달 만이라든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실혼 관계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이제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가정과 가구 등 살림 구입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있다면 구입한 사람이 소유권에 기해서 상대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도 있고요. 마찬가지로는 결혼 후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형평의 원칙상 일방이 지급한 돈을 전부 반환해야 된다고 판단한 바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결혼 준비 비용도 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을 했고 부담을 했는데 유책 배우자의 책임으로 이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이르렀다, 해소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재산분할 청구 기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므로 이 기간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혼의 보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를 제외하고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지만 중혼적 사실혼이나 상속권 등에서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혼의 가장 큰 약점이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언이나 증여 등을 통해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